네가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거기에서 아이의 성격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패턴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아이만의 경험을 가지고 부모님이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 보냈던 그 행동 패턴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성격을 관찰하시고 그것을 들어보시고 그것을 글로 표현했을 때 실질적으로 행복한 진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진로 코칭을 하면서 그 알게 된 사례를 하나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로 코칭을 할 때 그 모든 가족이 다 이 진로 탐색 검사를 다 합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유형이 나왔냐면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똑같이 유형이 외향형이면서 그 다음에 실제형이면서 사고형이면서 그 다음에 조직형이 나왔어요. 자, 상상이 되시죠? 예, 매우 에너자이틱하고 그리고 논리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오감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뭔가 목표 지향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쉽게 분노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두 분 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동생도 엄마, 아빠, 동생이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이 진로 코칭을 받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이냐면 내향형에다가 상상형에다가 그 다음에 느낌형에다가 유연형이에요. 일단 느낌이 오십니까? 이 친구는 매우 느려요. 일단 엄마 아빠처럼 빠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의미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얘기를 참 엄마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가 좋은 판검사가 돼야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실제형이면서 사고형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상형의 느낌형 이 친구는 그 말이 도대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세계가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정말 하고 싶던 건 뭔가 봤더니 이 친구는 늘 꿈을 꾸면서 상상을 해요. 먼 나라에 가서 새로운 세상에 가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해보고 거기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일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로서는 기존에 경험했던 시각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 아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런 아들이 힘도 없어 보이고 에너지도 높지도 않고 학교 생활 왠지 엉망인 것 같고 성적도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방에 들어갔더니 방은 온갖 잡동사니로 다 어지럽혀 제발 치우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치웠는데 왜 자꾸 이렇게 엄마 말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 나름대로 정리는 돼 있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정리가 안 돼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성격이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성격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칭을 이미 해드렸고요. 이 친구 각각에 맞는 엄마, 아빠가 선호하는 직업과 이 아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는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의대를 가고 싶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이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든든한 지원자가 됐죠. 왜 그랬을까요? 엄마, 아버지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격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의 첫 번째는 사실은 자기의 성격입니다. 이 성격은 65%는 보통 타고나고 35%는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 중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4가지 선호 지표가 있다고 했었죠. 자, 에너지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그다음에 인식에 대한 기능이 있었다고 했죠. 실제형이냐, 상상형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사고형인지 아니면 느낌형인지 그 판단 기능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가 생활 스타일 양식입니다. 어떤 일을 조직하고 계획을 세우는 형인지 아니면은 그때 따라서 유연성 있게 바꾸는 유연형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나는 어떤 유형에 속했는지를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서로에 대한 대화를 이뤄가는 건 좋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필요한 팁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가족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을 해서
가족회의에서 나왔던 모든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가장 주어진 숙제 하나는 가족회의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그래서 맹모 삼천지기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좋은 교육 환경 이전에 부모님의 긍정적인 언어 환경으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건 뭐죠? 감사일기를 써서 사실과 느낌, 생각과 그다음에 교훈과 그다음에 내가 그 교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행동에 따른 감사와 마지막 제목을 달아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입학사정관제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해보는 이 과정, 이것은 결국은 가족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